식물은 언제 병들까요? 바로 암반응이 부족할 때입니다. 저온, 고온, 건조, 염류 축적과 같은 불량 환경에 처할 때 암반응은 감소합니다. 암반응이 부족할 때 질소가 많으면 전자는 질소로 이동하여 물음증을 유발하고, 반대로 질소가 부족하면 전자는 산소로 이동하여 황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이 병드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딸기 팁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팁번 현상은요, 우리나라의 재배기간 중에서도 가장 저온에 해당하는 1화방과 2화방 교체기에 주로 발생이 되는데요. 이 시기는 딸기의 재배기간 전 작기에 거쳐서 가장 저온기에 해당합니다. 이 저온으로 인해서 광합성이 저해받게 되고요. 그래서 팁번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팁번 현상이요, 광합성 부족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먼저 정상적인 광합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잎 뒷면에 보면요, 기공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요. 그 흡수된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것이 광합성의 핵심 과정이죠. 이것을 우리는 암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암반응은요, 물질의 합성 과정입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과정이니까요. 합성 과정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가 바로 NADPH와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가 먼저 생산이 되어야 물질의 합성이 이루어지겠죠. 바로 이 NADPH와 ATP라는 에너지를 합성하는 과정이요, 명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분해하게 되면요, 2개의 수소와 2분의 1개의 산소 분자가 발생하고요, 동시에 2개의 전자가 방출됩니다. 식물은 이 방출된 전자에요, 비대면 에너지를 실어서 전자전달계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동시켜서요, NADPH와 ATP를 생산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 명반응이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 생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생산에 이어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을 암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암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기공을 통해서 CO2를 흡수하게 되면요, RUBP라는 물질과 반응시켜서요, 3PG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3PG를 DPG, G3P, RUMP, RUBP라는 물질로 변화시켜가면서 암반응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RUBP로 재생된 물질은요, 다시 CO2와 반응해서 3PG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포도당 합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반응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반응에서 생산된 NADPH와 ATP를요, 최초 물질인 3PG에서 DPG로 바뀔 때 ATP가 투입이 되고요. 이 물질은 3PG를 DPG로 바꿔주고 자신은 ATP가 됩니다. 다음 과정에서요, DPG가 G3P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NADPH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NADP 플러스로 바뀌고요, 이러한 물질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이후 과정에서는요, RUMP가 RUBP로 바뀌는 과정에 다시 ATP가 쓰이게 되고요, 자신은 ADP가 되면서 물질 변환 과정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암반응이 되겠습니다. 광합성 명반응과 암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자,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자, 광합성이 전자 전달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소비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딸기 팁변의 원인에 대해서 보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딸기 팁번이 발생하는 시기가 저온기라는 점입니다. 자, 저온기에는 식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요. 아까 말씀드릴 때 CO2가 고정되기 위해서는 식물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CO2가 먼저 잎 내부로 들어와야 된다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저온기에는 기공 전도도가 감소합니다. 즉 기공이 닫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공이 100% 개방이 되지 않고요. 온도에 따라서 점점 축소가 되면서요. 폐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O2가 잎 내부로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CO2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CO2가 들어와서 RUBP와 반응해서 산피지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동작들도 전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포도당 생산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단순히 CO2 공급 부족이요. 포도당 생산이 감소하는 데 그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요. 이것이 전자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아까 암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DPG라는 물질이 G3P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NADPH가 투입이 돼서 이 물질을 변화시키고요. 자신은 NADP 플러스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이요. NADPH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DPG에 전해주고요. 자신은 NADP 플러스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야, 즉 NADP 플러스가 생산이 되어야 이 NADP 플러스가요. 다시 명반응으로 가서요. 물이 분해한 전자를 받아서 ADPH가 됩니다. 자, 다시 암 반응 과정에서 DPG가 G3P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야 NADPH가 소모되면서 NADP 플러스가 생산되는데, 이 NADP 플러스가 물이 분해된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를 수용해서 NADP 플러스로 바뀌는 전자 이동 과정이 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반응에서요, NADP 플러스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즉 암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이 NADP 플러스가 생산이 되지 않으면요, 물 분해 과정에서 발생된 이 전자가 NADP 플러스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NADP 플러스가 부족하니까요, 전해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물 분해에서 발생된 전자가 NADP 플러스가 없을 때 가만히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전자는요, 어떤 물질에든 전해져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질소 혹은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내 질소가 많을 때는요, 우선적으로 질소에 이 전자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NADP 플러스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요, 체내에 있는 NADPH가요, 질산태 질소에 전자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체내에 주로 존재하는 NO3-가요, NO2-로 환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아질산은 NO2-는 NH4 플러스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요, 전자 전달계를 거쳐온 전자가 페럴독신이라는 장소에서, 즉 아질산이 페럴독신으로부터 전자를 전달받아서 암모늄 NH4 플러스가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작물 체내에는 NH4 플러스, 즉 암모늄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암모늄은요, 일정 농도 이상으로 체내에 증가하게 되면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을 암모늄 독성이라고 합니다. 암모늄이 증가하게 되면요, 작물은 무름증이 발생하거나 또 잎끝이 타는 갈변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요, 파의 잎끝이 갈색으로 탄다.
배추의 잎끝이 갈색으로 마른다. 또는 딸기 잎끝이 갈색으로 타면서 마른다. 이런 증상들을 모두 T번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끝이 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딸기 T번은 저온기에 발생하는데요. 이 저온기에는 잎 뒷면에 기공이 닫힌다. 기공이 닫히면 이산화탄소가 식물 잎 조직 내로 들어올 수 없고요. 그래서 RUBP와 반응한, 즉 암반응 자체가 대단히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암반응이 감소하게 되면 NADPH가 소모가 되어서 NADP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역시 차단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NADP 플러스가 감소하게 되면요, 명반응에서 발생한 이 전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가 결국은 질소에 전해지는데요. 질소에 전해져서 결국 암모늄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 암모늄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요, 그 독성으로 인해서 이 끝이 타는 T번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